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봉사활동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봉사 2 강의를 맡은 사회복지학부 박철웅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이 힘드시죠? 학교도 오고 싶고 그리던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열정이 넘치는 강의실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학업과 캠퍼스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강의를 듣는 가운데서도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강의하지만 오프라인만큼은 충분히 전달되고 충분히 배움을 가지는 시간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 역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강의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 사회봉사 2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스승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인생의 스승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봉사 2 왜 들으십니까? 왜 들으셨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시고 사회봉사 학점을 따시려고 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회봉사의 개념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셨고 사회봉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높은 수준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봉사 1을 들은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사회봉사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고 알고 있고 정리했던 사회봉사 개념 이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회봉사의 개념. 사회봉사란 기쁨을 동반한 체험활동의 극치요 본질이다. 여러분, 사회봉사는 체험활동이죠. 현장 중심적 활동이죠. 그런데 기쁨을 동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의 많은 과정에서 또 수십 개의 강의에서 여러분 어느 강의가 어느 활동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무엇이 기쁨의 극치요 본질을 알려줬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체험활동이다. 이것이 사회봉사활동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루터 본슈타인이라는 분이 놀이에 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놀이란 이런 것이다. 논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 놀이의 개념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의역을 하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봉사활동은 상징화되기 이전의 내면적이고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직관, 쾌락을 선사하는데 우리는 사회봉사활동으로부터 창조적인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창안자가 될 수 있다. 규칙에 얽매인 일이 우리가 원하는 통찰이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 사회봉사활동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재미있고 위험 없는 수단이 되며 압박감을 주지 않는 학습과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탐험의 방식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중에 내면의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직관, 쾌락이 마음껏 우러나고 창조적인 통찰이 강화되는 그러한
변화,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봉사활동 2 또는 사회봉사활동 1, 학점입니까? 가치입니까? 여러분, 학점으로 접근하십니까? 가치로 접근하십니까? 앞으로 학점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치로 접근하실 건가요? 여러분,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가치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1학점이 정말 부끄러운 1학점이 될 수도 있고 1학점이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점과 가치, 이 개념을 구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죠. 비슷한 용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독도의 가격과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독도의 땅값,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독도가 18만 7,554제곱미터인데 1제곱미터당 19만 2천원 한답니다. 얼마 전에 만들었으니까 조금 올랐겠네요. 그 당시 가격은 독도 10억 7,4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10억 7,4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와서 이 독도를 10억 7,400만 원이 아니고 15억 준다고 할 때 파시겠습니까? 5억이나 더 얹어주잖아요. 아니면 이 독도를 100억 준다고 할 때 파시겠습니까? 왜 안 파시게? 파셔야죠. 10배나 더 쳐주는데. 그러나 제가 믿기로 사회봉사활동 2를 듣는 학생들 중에 100억을 준다 하여도 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를 가치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독도의 역사적 가치, 일본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의 가치, 독도가 가치는 지형학적 가치, 또 미래 세대들이 독도를 생각할 때 느끼고 가져야 할 애국심과 책임감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독도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독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격과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몸값 어느 정도입니까? 네,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람의 몸은 물, 탄소, 암모니아, 석회, 인, 염분, 질산, 칼륨, 유황, 불소, 철, 규소 등등 해서 15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야 15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몸 가격이, 저의 몸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몸값을 15만 원 이상, 20만 원, 150만 원으로 쳐줄 테니까 팔아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150만 원? 마음에 안 드시면 1,500만 원? 파실까요? 1억 5천에 파실까요? 15억에 파실까요? 150억에 파실까요? 파실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은 여러분을 몸값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격과 가치는 비슷한 용어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회봉사활동 가격과 같은 학점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가치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치로 접근해 주세요. 1학점이지만 가치로 접근해 주십시오. 큰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접근하시면 여러분 뜻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어쩌면 여러분 전공의 변화와 전공의 흥미와 미래 진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봉사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봉사의 진정한 가치. 사회봉사의 진정한 가치는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봉사 대상자, 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피드백 루프다. 이 루프는 고리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사회가 살벌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꼭 생각하고 명심하시고 이 내용을 가슴에 담아 봉사에 나가 주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 소외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다시 돌릴게요. 네. 소외의 유형, 경제적인 소외, 문화적 소외, 신체적 소외, 도덕적 소외, 혈통적 소외.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는 이 다양한 소외 영역으로 찾아가는 거죠.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체적으로 소외됐던, 도덕적으로 소외됐던, 혈통적으로 소외됐던. 여러분, 신체적으로 소외됐다는 건 뭐예요?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혈통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같은 겁니다. 도덕적 소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잠깐 실수하여 일탈하여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소녀, 손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찾아갈 때 소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소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소외가 외로움인가요? 맞습니다. 두려움인가요? 맞습니다. 혼자 있는 막막함인가요? 그렇습니다. 쓸쓸함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외로 이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소외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척 외로웠습니다. 어제도 외롭고 오늘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외롭습니다. 모레도 외롭습니다. 인생 내내 외롭습니다. 여러분, 평생 외로운 사람에게 소외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의미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 상실. 삶에서 의미가 상실되면 뭐죠? 죽음이죠. 여러분, 소외라는 것은 잠재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소외를 방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를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고로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향해 가는 소외자들에게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봉사를 받는 순간, 혜택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놀아주고 웃음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구원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봉사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봉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사회봉사를 하면 경성형 인간에서 영성형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하드한 인간에서 소프트한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경성형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단절적이고 반혁신적이고 고착성을 고집한, 한마디로 딱딱한 인간형이죠. 그러니까 적응도 잘 못하고 변화도 잘 일으키지 못하고 다가가기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을 찾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적 존재감을 던져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간형이 여러분 사회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연성형 인간으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질성, 나와는 다른 것,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다소 거북했던 것에 대한 개방성, 포용성, 소통성, 혁신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봉사를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회봉사를 직접 하고 지도하고 운영하고 기획하면서 이것을 보았어요. 사회봉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경성형 인간을 연성형 인간으로 개방시킨다. 변화시킨다. 정리하면 사회봉사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여서 기존의 선입관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을 깨트려 새로운 열림과 개방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네, 카메라가 조금 다른 방향에 있어서 아랫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회봉사의 진정한 가치 세 번째입니다. 조금 더 카메라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성장. 여러분이 성장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정도겠죠? 외적 성장, 내적 성장. 또 아니면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3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제3의 성장. 이 제3의 성장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아니, 물보다 맛있는 콜라가 좋겠네요. 시원한 콜라가 들어있습니다. 양도 아주 많아요. 톡 쏘고요. 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앞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좋은 말들 많잖아요. 물과 카라멜, 탄산가스,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한마디로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컵 안에 있는 이 콜라는 질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반전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컵 안에 있는 그 콜라가 아무리 시원하고 톡 쏘고 많더라도 마시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작용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건 컵 안의 성장입니다. 컵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3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3의 성장은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장, 바로 작용으로서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작용으로서의 성장. 이 작용으로의 성장은 외적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작용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성김의 리더십이 작용이죠. 성김의 리더십이 작용으로서의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교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밖으로 나와서 세상과 접촉하고 소외자들과 접촉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제3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라는 컵 밖으로 뛰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느끼게 해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사회봉사는 세상을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작용입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순간 당신은 제3의 성장을 시작하였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강의를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희 진심과 사랑을 모두 담아서 전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부족한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 때, 때로는 온라인 대화창을 통하여서 더 많은 대화하면서 궁금증을 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속히 캠퍼스에서 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캠퍼스 너무 아름다워요. 벚꽃 피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